안녕하십니까, 청탑TV입니다. 오늘은 임대 수요가 좋은 탐방동의 그린주택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택의 위치는 탐방동입니다. 이쪽 탐방동 쪽에 20, 30대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36%네요. 대전 전체 비교했을 때 9%나 많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에 대한 수요가 좋습니다. 오늘 주택의 위치는 둔산 남로에서 밑으로 50m 안쪽에 위치해 있고 전면에 8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쪽에 공시가를 보게 되면 6m 도로 기준입니다. 이쪽 구역에 310만원 합니다. 낮은데요. 본주택 같은 경우에 400만원대에 가까우면서 전면에 8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 380까지 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경매 실적을 봤을 때 본주택과 조건이 비슷한 경우에 약 85%까지 낙찰가율이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데요. 본주택 조건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낮지 않게 낙찰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쪽으로 시청역과 용문역이 가깝고요. 여기서 붉은 색깔 산골입니다. 큰 산골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 건물입니다. 괜찮고요. 전면에 8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서쪽을 가게 되면 산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택은 다중주택입니다. 규모가 작은데 토지 60평대, 건물 110평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 숫자는 적지 않은데 12개가 되고요. 주례평수는 8평대가 되겠습니다. 월세는 4, 500 가능하고 2020년 신축급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현재 2차 최저가인데요. 감정가 대비 4억 6천 떨어진 8억 3천입니다. 수익성이 나쁘진 않은데요. 감정가의 85%일 때 수익률 10%입니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후반에 말씀드리고 매각기일 9월 25일입니다. 주택의 평면도 4층까지 보시겠습니다. 토지 반듯하고 안쪽에 건물 또한 반듯합니다. 전면은 남향입니다. 건물 오른쪽에 코아가 있고 왼쪽에 소매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하고 사무소는 코아에서 진입합니다. 주차는 3대밖에 안됩니다.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되어 있고요. 치수 참고하시고 다니는 미터입니다. 4층 건물 규모는 작습니다. 전면 폭이 9m, 측면이 12m입니다. 1층에 소매점 하나가 있고요. 뒤쪽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쪽에 왼쪽에 옆에 건물과의 간격이 늦진 않습니다. 약 1m밖에 안됩니다. 좀 좁고요. 현재 오른쪽은 공지 상태입니다. 나중에 건축이 되더라도 약간 물러서 있기 때문에 본주택이 그렇게 여유가 없진 않습니다. 뒤쪽은 들어가보질 못했는데요. 좀 좁아 보입니다. 2층은 세 가구입니다. 올라오면은 원룸 3개가 있고요. 공동 취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주택이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각 가구마다 시설이 따로 없고 이렇게 공동 취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황은 주거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은 공동 취사장이 원룸으로 바뀝니다. 확장이 되어 있고 치수 참고하십시오. 내벽은 탈과 벽지입니다. 상태 좋습니다. 앞에 주방인데요. 현황은 주거입니다. 마지막 4층입니다. 4층 두 가구인데요. 4층이 밑에 층 다른 점은 이만큼이 옥상으로 빠져나갑니다. 면적이 30%가 되는데 북쪽에 인접한 건물의 일조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룸 하나에 미터 하나가 있고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치수 참고하십시오. 총 12개호, 1층에 소매점 하나, 사무소 하나, 주택이 10개입니다. 원룸 8평짜리 9개, 12평짜리 미투가 1개입니다. 현재 공실 2개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중에서 임차권 등기하고 3개 퇴거한 걸로 보이고 표면상 7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식입니다. 내부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본건 인근의 경매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둔산 남로, 위쪽이 둔산동, 밑에가 탐방동이 되겠고요. 여기서 파란 색깔은 2025년, 빨간 색깔은 2024년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뒷장에서는 본건과 똑같은 다중주택 3건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전부 2025년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봤을 때 경매 실적 낮은 거 그 이유를 보도록 하면요. 요 두 건 같은 경우에 붙어 있습니다. 이쪽이 좀 공시가 약한데 한 건은 8m 도로에서 안 보이고 한 건은 잘 보입니다. 그 차이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74% 같은 경우에 2017년식인데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구축입니다. 2011년식 요즘 굉장히 신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축이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과 3건 입지를 보겠습니다. 전부 보게 되면은 6차로에 가깝게 있습니다. 본건 50m, 요건은 170m, 요거는 100m, 요거는 15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공시지가 이쪽이 제일 낮습니다. 290만원. 그렇지만 이쪽에는 이렇게 도산로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모퉁이 있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350까지 하고요. 요건 유사합니다. 350 되고 요건은 320, 본건은 38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본주택이고요. 본주택 밑에 요 주택이 있습니다. 요 거리 100m 됩니다. 그렇지만 거리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본건 같은 경우에 상권이 붙어 있고 요건 같은 경우에 주택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 차이도 많이 납니다. 요건 상권이 위치해 있는데요. 도로가 떨어집니다. 6m밖에 안 되고 가장 도로 좋은 게 이 건이 되겠습니다. 8m 모퉁이 자리.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은 도산로가 만납니다. 여기서 까만 점이 있는데요. 이건 바라보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봤을 때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규모를 보게 되면 전부 4층 건물이고 토지는 60평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평을 봤을 때 본건이 제일 작습니다. 110평대. 그리고 이 건이 제일 큰데요. 120평이 되겠고요. 두 주택은 본주택보다 약 4, 5평이 큽니다. 그리고 방 숫자 또한 본건이 제일 적습니다. 12개. 나머지는 전부 16개, 17개 됩니다. 주택 평수가 본건 9평이고요. 나머지는 6평, 7평, 8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건이 방 숫자 제일 적기 때문에 수익성은 제일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파란 색깔 조건 좋은 겁니다. 빨간색 괜찮은 거, 흰색은 보통 내지 이하가 되겠습니다. 쉽게 구분하시고 도로는 살펴봤고요. 연식 보겠습니다. 연식은 다 좋습니다. 2020년식, 21년식.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두 건밖에 없는데요. 본건하고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쪽에는 워낙 다가구에 대한 인기가 좋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의 유무가 결정적인 선택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공시가 보겠습니다. 공시가를 봤을 때 공원 기준으로 가장 높은 쪽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 가장 낮은 쪽이 이쪽이고요. 본건이 가장 높습니다. 380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350입니다. 요건 같은 경우에 낮은 지역이지만 모퉁이에 있으면서 도산로 가깝기 때문에 350까지 하고 요건은 320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조건 봤을 때 본건 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다음은 본건 제외하고 3건에 대해서 경매 낙찰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부 2차에 됐고요. 응찰자를 봤을 때 가장 적은 게 이 건인데요. 4명밖에 안 됩니다. 두 건은 좋습니다. 11명, 14명. 그리고 낙찰가를 높은데요. 86, 86, 87입니다. 굉장히 높고 1, 2등 차이가 3, 3, 2%밖에 안 됩니다. 이 3건을 보더라도 본건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참고로 수익성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먼저 전세를 봤을 때 본건 8평에 9,500이고요. 두 건은 7평에 9,000입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요건이 가장 떨어집니다. 7평에 8,000입니다. 수익률을 봤을 때 본건 85% 보겠습니다. 10%밖에 안 됩니다. 요건이 86%, 10%니까 비슷하고요. 두 건이 좀 높은데 요건이 87일 때 14, 요거는 86일 때 16입니다. 두 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건에 대한 감정가 기준이 낮습니다. 토지가를 봤을 때 본건 평가가 공시가 대비 2.3배 평가되어 있고요. 나머지 세 건은 2.6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단가도 마찬가지 본건 590만원 되어 있는데 세 건은 62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은 방수 작아져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두 건 대비했을 때 5%가 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익성입니다. 현 세입자임들을 봤을 때 원룸 기준 전세 8,500부터 1억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미투는 1억 5,500 잡혀 있는데요. 여기서는 기준을 원룸 9,500에 미투 1억 5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70% 확인하시고 85% 보겠습니다. 대출은 낙찰의 반 정도 됩니다. 투입되는 자기자본 2억 8천선, 월간 수익 금액 240만원에 그때 자기자본 수익률 10% 됩니다. 크게 높진 않습니다만 낮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신터대출 보게 되면 투입되는 자기자본 없습니다. 보증금과 대출 합치면 낙찰가를 오버합니다. 굉장히 금전적인 메리트가 좋은데요. 단점 또한 많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하십시오. 채권 배당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채권 배당입니다. 공실 2개에 나머지 10개에 대해서 보증금 5억 4천입니다. 최우선 변제 3개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하고 태그 3개로 보이고 표면상 7개 거주하는 걸로 보입니다. 감정가 10억 정도 됩니다. 보증금이 감정가의 45% 차지하고 총 채권액이 감정가의 80%를 오버합니다. 낙찰을 85% 봤을 때 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보게 되면 최우선 변제 4,500 그리고 후순위 2억 5천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 4천 전체 보증금의 45%가 배당이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낙찰자 부담은 없습니다. 마지막 등기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부담은 없습니다. 오늘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